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8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도 친일파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아베 수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친일파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일파란 이 말은 사람을 잡는 흉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친일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친일파는 없습니다. 즉 친일파의 규정은 일제에 충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제에 충성했던 사람. 일제에 충성하면서 민족을 반역했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일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개념의 친일파. 즉 지금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친일파죠. 그런 친일파는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제 군국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고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우호관계에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입니다. 그런 지금의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지금의 친일파는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지금의 반일파는 비애국자입니다. 왜냐? 지금의 일본을 무조건 반대하면은 북한 편 듭니다. 북한 내 유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친일파가 해방 후에는 반공 세력이 되었고 보수가 되었고 군부 세력이 되었고 독재 세력이 되었고 산업화 세력이 되었다. 허위의 세력이다. 이렇게 아주 친일파라는 그 프레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싫은 사람 모조리 거기에 집어넣는 이런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친일파라는 그 환상적인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사람,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키우고 대한민국을 가꾸었던 사람들은 모조리 부정하게 됩니다. 모조리 부정하게 됩니다. 친일파라는 1945년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잡게 되는데 주로 애국자를 잡게 됩니다. 주로 반공투사들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자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일이라는 규정을, 친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문을 푼 책이 하는 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의 필자가 음상익 변호사인데 고맙게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두꺼운 책 합쳐서 약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이 책 2권입니다. 2권을 선착순으로 조갑제닷컴 조갑제 TV 독자들에게 무료로 지금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권 한정이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은 조갑제닷컴을 하셔야 됩니다. 조갑제닷컴으로 하면은 들어가시면은 그 신청받는 절차가 아주 되어 있으니까 이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거시면은 조금 전화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터넷으로 하시면은 이 좋은 책을 공짜로, 이 경우에는 공짜입니다. 제가 공짜를 싫어하지만 이것은 필자의 좋은 뜻을 받들어 가지고 공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입니다. 친일 마녀 사냥
여기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족기업인에서 민족 반역자로 몰린 조선 제1재벌 김연수 변론기. 친일 마녀사냥 음상익 변호사가 썼습니다. 이 친일 마녀사냥이란 제목을 붙일 때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제목이 아니냐, 너무 도발적인 제목 아니냐. 제가 고집을 부려서 친일 마녀사냥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김연수 선생입니다. 김연수 선생은 지금 아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김연수 선생은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의 주식회사 경성방직을 만드신 분입니다. 경성방직.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경성방직과 더불어 컸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회사를 여러 군데 길러가지고 만주에다가 남만방적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방됐을 때는 이분이 한국의 제1재벌이었습니다. 제1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의 이병철 선생이라고 보면 되죠. 이분은 기업만 한 게 아닙니다. 학교도 인수하고 해서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을 인수했던 분입니다. 오늘날 고려대학교는 바로 김연수, 그분의 형인 김성수 선생 두 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근사한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양사, 지금도 계속 있는 삼양사, 그리고 가장 잘 많이 알려진 동아일보사는 김성수 선생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고 김연수 선생이 돈을 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나라를 읽은 일제시대 때 기업하고 언론하고 학교 그리고 교육재단을 만들고, 김성수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밑에서 부통령을 했던 분이고, 나중에는 이승만과 맞지 않아서 야당 민주당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김연수, 김성수 두 사람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 김연수 선생이 친일파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우리가 건국을 하고 친일파를 단죄한 적이 있습니다. 건국 이후에 1948년 이후에 그때 김성수 선생이 이 친일파로 몰렸는데 그때는 단심이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판결문을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소 제3부 재판장 서순영, 재판관 이춘호, 재판관 최국현, 재판관 신현기, 재판관 정홍거 이분들의 판결이 김성수 선생은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기업인이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행, 사업, 사상, 가정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피고인의 공적을 추장할 무엇이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높인다 이런 겁니다. 사리사욕을 위하여 동족을 구박하고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독립정신을 방해한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할 논거는 없다.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조사한 반민족 행위자 705인의 명단에 김연수 선생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김연수 선생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반민족 행위자로 들어갔어요. 한번 제가 명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윤치호 애국가 작사한 분입니다.
김석원 장군입니다. 백선엽 지금 생존해 계시죠. 다보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무찌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송석하, 신흥균, 신태영, 신현준, 이종찬, 홍사익 다 일제시대 때 군인들이고 홍사익 씨를 빼고는 6.25 때 북한군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김면수 들어갔습니다. 김성수까지 같이 들어갔네요.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박응식 기업인입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 했던 분입니다. 장덕수 한민당을 자유보수 우익정당 한민당을 만들다가 나중에 암살됐던 분입니다.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노기남 주교, 백낙준 연세대학교 총장 출신, 신흥우, 최린, 이묘묵, 최남선, 김기진, 김동인, 소설가 김동완, 노천명, 모윤숙 시인, 서정주 시인, 유진호, 헌법기초자, 이광수, 이무영, 장덕조, 정비석, 주요한, 최만식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컴퓨터에 한자 이름이 자동적으로 검색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 때의 행위를 가지고 반민족 행위자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우고 발전시키고 가꾸는데 중추적 역할을 여러 방면에서 경제, 정치, 문학, 예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 위에 친일파, 반민족이라는 걸 붙이면은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을 말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음성익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 즉, 김면수 선생은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니까 그 이름에서 빼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이분이 음성익 변호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음성익 변호사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죠. 주로 사회 쟁점이 되는 변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변론한 다음에 책도 쓰고 했는데, 변론하는 과정에 모은 자료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친일 마녀 사냥 이 2권입니다. 이건 1권입니다. 제목이 한국 자본주의 개척자들, 2권은 오만과 편견, 역사를 오만과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를 참 잘 만나서 이런 자료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 교정을 보면서 이 2권 페이지가 1000페이지니까 원고지로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한 5000장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읽고. 그리고 일제시대는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1945년 10월에 제가 났습니다. 일제시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일제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다. 일제시대에도 행복이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역사는 진보했다.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은 준비되었다. 일제시대에도 꿈을 잃지 않고 실력을 길렀던 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했구나. 여기 말해 친일파노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이 올랐던 바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는 위대한 발전이 준비되던 시기였습니다. 일제시대를 굳이 일제강점이라든지 암흑시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그러나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유와 번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는 일제시대에도 발전했습니다. 역사가 일제시대에 발전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선 거 아닙니까? 역사가 일제시대에 중단되었더라면 어떻게 조선조로 돌아갔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이 책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면수 선생, 기업, 교육, 장학사업,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시민들을 깨우쳤던 이분이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1948년 재판에서는 무죄. 1940, 요게 날짜를 보겠습니다. (1948년) 재판에서는 무죄. 그러나 세월이 또 60년이나 흘러가지고 2009년에는 또다시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이 들어간 이분에 대해서 음상익 변호사는 전기를 하나 썼습니다. 좋은 전기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한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다, 일제시대 때 기업인의 고민이 뭐였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영국과 같은 산업혁명이 일찍 일어난 데서 기업하는 사람과 산업혁명의 역사가 제로였던 데서 불모지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제 탄압을 받아가면서 그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고민, 애완, 성취, 이것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음상익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일제시대는 과연 암흑시대였나? 그때도 행복한 사람이 있었고 역사는 발전하였으며 문명은 건설되었다. 1930년대의 경성이 지금의 평양 같았단 말인가? 1930년대의 서울은 경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때 서울은 활기찼습니다. 발전했습니다. 그게 문명입니다. 고종이란 장수가 항복하였는데 졸병이 죽을 때까지 저항하지 않았다고 벌을 줄 수 있느냐? 초인이 못 되었다고 인간을 단죄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김윤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민족기업인으로 칭송하였는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어 단죄하려는 것은 오만 아닌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과 그를 민족 반역자로 모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가? 인간은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사는 게 생존의 목표인가? 아주 실존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바로 김연수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판결문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 판결문.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내린 명판결문입니다. 명판결문. 이 판결문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반민족 행위라는 것은 반국가 행위와는 다소 이념을 달리하는 윤리적 관념으로서 19세기 이래 발전된 민족주의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한 것인 만큼 이것을 법률적 규범으로 파악하기는 잠옷 곤란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라고 했습니다. 이 뭐냐면은 민족 반역이라는 이 죄는 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 법은 국가가 집행하는데 국가가 없었던 시절의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은 참 뭘 들이대야 되느냐. 여기에는 반민족 범죄라는 말을 들이대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고민이다. 고민이라는 점을 딱 설정해 놨습니다. 고민이죠, 사실은. 조선이 망한 것은 고종이 항복하니까 같이 망한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없어진 나라에서 일본의 식민이 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는 순응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는 과정에서 한 행위 중에 어느 만큼만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앞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긍지와 순결을 위하여 그 단계를 공고히 하고 그 도의를 앙양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자주의 정치를 고취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치의 기초를 확립하여 세상의 여한 경우에 봉착하더라도 민족적으로 사생동수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뜻이죠. 대의를 지키자는 것이 민족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3.1운동이야말로 이런 정신을 체현한 것이다. 이렇게 민족의 가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민족 행위가 원래 법률 이전의 관념이지만 이게 고민입니다. 법률 이전의 관념이지만 이것을 법률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코자 하는 이상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이해하는 외에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김면수 씨가 과연 이 사람이 일본이 주는 관직, 경성주재 명예총영사, 중추원, 측임, 참의 등에 임명되었다는 그 형식만 가지고 이 사람을 단죄할 것이냐. 아니면 이분이 어떤 생애를 살았으며 어떻게 해서 측임 참의에 임명되었는지까지도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알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형식적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교토제국대학의 경제학부를 다닐 때부터 일상 실업인으로서 종시하여 조국의 장래에 기여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기미운동의 자극을 받아 한인의 손으로 설립 경영하던 경성방직이 재정난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인수 경영하기로 하고 전부 주체역으로 입사하는 것이 효시이다. 그러면서 도쿄 출장은 당시 총독의 명령으로서 자기가 아닐 뿐더러 강연 당시에도 낮은 소리로 밑만 바라보고 학생 출정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역설한 것이 아니요 오직 소위 유세단이 도쿄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한 정도였으며 강연을 마친 후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요컨대 본건 공소 사실은 모두가 피고인의 자유의사에서 결과된 사실이 아니요 당시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협박으로 말미암아 한극히 어려운 주위 사정에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될 때 그때 순응한 것밖에 없다. 이것을 죄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김면수 선생이 잘한 것도 또 지적을 합니다. 경성방직의 방계회사로서 금융, 제사, 정미, 농사 등 회사를 설립 민족적 산업개발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했다. 중앙 및 고려 두 학교를 졸업한 6천에서 7천 명의 문화인 그리고 현 섬유공업계의 기술진영 편성이 가히 경성방지역의 동무대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은 피고인의 교육산업 및 사회 방면에 끼친 공적으로 특기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또 이야기합니다. 8개 중학교, 11개 소학교, 기타 교육단체 및 학생단체에 전지 629정보, 현금 470만 원을 기부했다. 이성기 공학 박사 등 다수의 학자를 배출을 했다. 체육을 보급했다.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사업을 했다.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재판부는 이 사람은 피고인의 공적을 오히려 권장하고 드높일지언정 단죄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이 사람을 다른 관점, 다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시대를 산 적이 없는 사람이 살아본 사람은 무죄를 선고하고 일제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고 관념으로서 지식으로서 일제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취소를 구하는 청구하는 소송을 했지만은 변호사 측이 지고 말았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음상익 변호사는 이렇게 이 책에서 개탄을 합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의 재판장 말이 떠올랐다. 다른 재판부에서 유사한 사안이 결론이 나 있는 간단한 사건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역사 문제에 대해 그리고 김면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다. 솔직히 내가 낸 증거 자료들이나 주장들을 그 판사들은 잃지 않았을 것 같았다. 아무리 자료를 제출해도 눈을 빤히 뜨고도 그걸 잃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후 판결문이 왔다. 판결문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면수 선생을 무죄 받았던 김면수 선생을 왜 반민족 행위자로 놓느냐. 이분은 민족기업이었다. 그런데도 반민족 기업인 명단에 넣은 국가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 판결문의 한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식민 지배 하에서라도 기업인이 자신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식민 통치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내심의 동기가 어떠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중의원 참의 등 그 관직에 나아간 자체가 이미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것이다. 김면수의 중추원 참의 등 임명과 활동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참 간단한 판결문이고 무성의한 판결문이고 이 판결문대로 하면은 일제시대 때 기업했던 사람들은 다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군복 입었던 사람,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가지고 세금 냈던 사람은 다 민족 반역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족 반역자가 아니려면은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섰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꼭 참고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실력을 길렀던 사람, 기업을 키웠던 사람의 노고를 이렇게 간단하게 배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은 그 재판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친일 마녀사냥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또 8.3.1 운동 100주년을 즈음해서 이 음상익 변호사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그 뒤에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게 23,000, 한 권당 23,000원, 23,000원짜리군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좌익들이 흉기로 쓰고 있는 이 친일이라는 이 흉기를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논리무장, 사실무장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